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심화 이론 배우는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듀윌 이제 기출문제집이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최근 7년인가 8년인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까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역시 7급 문제도 7급 문제도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가 나갔는데요. 지금 좌우로 넘기는 형식으로 지금 복사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해설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설지를 붙여서 스프링처를 하면 한 권의 문제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안에서도 또 이 이론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교재들은요. 이거는 그 행정학 모든 이론을 다 만든 게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골라가지고 짜집게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론 그 범위 안에서 이 출제자가 출제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딱 나오면 그 학자가 논문을 보면요 500페이지예요. 그런 거를 단순히 막 한 장, 뭐 한 페이지 이렇게 요약한 건데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물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보기에 나오면 그런 것도 챙겨 넣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합격해서 다 나가는 순간까지는 이 나누어진 프린트를 계속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상권의 문제집 완성될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 기본 필기노트와 심화 교재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문제 한 문제 발 때마다 다 찾으면서 할 거거든요. 해당 내용을. 자, 먼저 9급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공유제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공유제입니다. 자, 필기노트로 풀 수 있고요. 필기노트가 6페이지죠? 6페이지입니다. 필기 6페이지 공유제. 자, 기본 과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유제는 알다시피 비배제성 있죠? 비배제성.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경합성이 있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외우기를 뭐뭐로 외웠었습니까? 바닷속에 물고기. 그죠? 그다음에 지하수. 자, 그거거든요. 그럼 전기, 상수도. 이거는 공유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요금제죠. 유료제. 자, 유료제이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민간 부분이 공유제의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운 게 뭐예요? 바닷속의 물고기, 지하수죠. 그럼 바닷속 물고기 지하수를 그러면 이거를 민간 부분이 바닷속의 물고기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성격만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인데 부족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동네에 땅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그냥 공터 같은 공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땅 주인이 없을까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건물을 안 지은 것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누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이 바리케이트를 보통 쳐놓는데 근데 그 땅 주인 아저씨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짓지 않는데 안 지을 바에야 그냥 무료로 동네 사람들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놓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한 7대 정도가 이렇게 차에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세워놓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돈 내요 공짜예요? 공짜죠. 아무나 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대가 차면 못하죠.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공유자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그래서 민간 부분도 땅 주인 아저씨가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때문에 이걸 딱 캐치를 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 소비라는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전형적인 정답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이거는 공유제가 아니라 뭐예요? 공제죠. 자,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디귿. 자,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 문제는 언제라도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안 봐도 돼. 더 이상 이제. 알겠습니다. 안 봐도 돼. 굳이 또 볼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귤릭의 자 포스트 컬브에 해당하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 예를 들었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P가 뭐야? 플래닝, 기획이죠. 오늘 오가나이징, 조직입니다. CEO가 쿠퍼레이션입니까? 뭐죠? 쿠더너팅입니다. 쿠더너팅. 자, 그래서 조정이죠, 조정. 자, 요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틀렸고요. 때문에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이게 이제 헤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버지팅 맞고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이거죠. 이게 뭐 워낙 많이 나온 거라서 일단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으면 뭐죠? 자, 민간재. 시장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비회제성 공짜인데 많이 있으면 부족해 뭐죠? 자, 이 공유제죠. 공유제. 그 다음에 배제성과 자이 돈만 내면 얼마 쓸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 유료제, 요금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가는 민간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끗 차이예요. 자, 지금 필기로 펴고 있죠. 자, 어때요? 이 정제 맞습니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이거. 자, 왜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개입을 합니까? 그럼요, 알겠죠? 자, 바로 사회적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보면 이거 맞는 줄 알아요. 알겠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 어영부영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나와볼게요. 공유제입니다. 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그렇죠. 자, 이 무분별한 사용이 뭐야? 공유제의 비극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자, 유료제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 뭐였었죠? 전기, 그 다음에 수도였습니다. 자, 전기는 지금 누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죠. 수도는요,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결국 뭐야? 정부가 공급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 독점의 가능성 때문이죠? 맞습니다. 무슨 독점인데요? 자연 독점이죠.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였습니까?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자연 독점의 원인은 규모의 경제죠. 그 다음에 라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가 뭔데요? 국방, 치안. 이건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른 보기는 문제가 없는데 1번이 아마 여러분들 헷갈릴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형광펜을 줄쳐놓고 이 표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되죠. 이것만 딱 보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제3섹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자, 좋은 거버넌스. 자, 현진아, 좋은 거버넌스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나? 오늘 배웠었죠? 뭐라고요? 아니요, 오늘 했어. 자, 이 로씨입니다. 로씨. 이름은 외자예요. 로즈. 자,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아직 복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피터스 바로 밑에 있었죠. 몇 페이지? 317. 로즈입니다. 로즈의 좋은 거버넌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자유 민주주의 플러스 NPM이었었죠.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알겠습니까? 정부를 비판해주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원래 행정학적 차원에서 하지 않는 거였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지요. 자, 미형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원래 행정학적 차원에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그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NGO가 아니라 뭐예요? 자, QA NGO가 돼야 됩니다. 준비정부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준비정부 조직의 문제점이 뭐예요? 관변단체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도 그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착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자 QA NGO는 유착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유착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착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정체성 문제 한마디로 관변단체화 가능성이죠. 관변단체. 자, 관변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단체의 가장 강력한 역할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정부의 시민단체 가장 주된 역할. 뭐라고요? 그렇지. 맞습니다. 정부 감시입니다. 정부 감시와 비판이거든요. 이건. 근데 이 역할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감시를 하고 비판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자 자신들의 이 행정 행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비판할 거 아닙니까? 다 비밀이야. 이러면 비판을 못하죠. 그 때문에 정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행정 행위를 자 민간이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운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돼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쉬워서 2번을 딱 쉽게 찍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행정 이론 묻고 있습니다. 행정 관리론. 자, 행정 관리론. 행정 관리론 누가 만들었죠? 윌시인데 윌시. 윌슨이 만들었습니다. 윌슨 행정관리론 최초 행정관리론이죠. 자, 윌슨 행정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자 여기서 계획과 집행인데요. 계획이 뭐야? 이게 정책이야. 이게 정책이야. 정책. 자 이거는 행정이죠. 한마디로 정치와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분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윌슨의 주장이 정치행정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자 계획 정책과 행정을 나누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신행정학에서는 신행정학 만든 아저씨 누구죠? 왈스인데요. 뭐요? 자 왈도죠, 왈도. 자 그래서 자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그렇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문제 해결 능력을 적실성이라 부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처방성이라도 부르죠. 자 이것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했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뉴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공공 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여러분들 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참여죠, 참여 협치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 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그다음에 수평적 합의,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있고요. 자,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자, 그다음에 기업, 이런 시인들, 이익집단 이런 집단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합의. 여기서 정부가 얘네들을 갖다 지배하는 형태의 합의가 아닙니다. 알겠죠? 수평적 합의입니다. 맞고요.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 그렇죠. 이거 산 가운데 정부가 있는 거니까요. 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맞았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느낌 왔죠? 자,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자, 고객으로 보는 건 뭐야? NPM이죠. 자, 주인으로 보는 게 자, NPS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 심화교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심화교환 첫 페이지를 보시면
법적 제도론적 접근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틀린 설명이 너무나 눈에 확 보이는데요. 이 법률적 제도 접근법은 이 행정 현상을 볼 때 뭘로 보는 거야? 법과 제도로 연구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 그럼 법과 제도는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공식적인 측면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그 법 이면에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죠.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똑같은 법인데도요, 이 법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열심히 활동하겠죠. 근데 자, 이 법에 찬성 안 해. 자, 저는 뭐야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열심히 할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면서 눈치만 살살 볼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 법과 그 제도론자들은요, 자, 바로 지금 얘는 찬성하고 너무 반대하거든요. 둘 다 똑같은 법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거든요. 얘는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어영부영 당연히 행정이 달라지죠. 근데 이건 뭐야? 공식적인 측면, 비공적인 측면이야. 이런 비공적 측면을 지금 그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접근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렇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 요것도 동태적, 사람들 심리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심리나 환경 이런 적 측면이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알겠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요. 행태론의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땡땡땡땡땡 초장부터 틀렸습니다. 자, 필러 13페이지. 필러 13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행태론은 어디에 적용할 수 없다? 후진국에 적용할 수 없다입니다. 후진국 행정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중 구조적 폐쇄 사회. 겉과 속이 다른 북한 같은 나라, 알겠죠? 이런 나라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으면서도 만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하였으며 틀렸고요. 행정의 보편적 이력보다는 중범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주어져 행정학이 과학화에 기여했다. 아하, 2번을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딱 바꾸면 정답을 바꿀 수 있어. 뭐만 딱 바꾸면 될까? 중범 아니야. 자, 심화책입니다. 심화책 생태론. (309) 309페이지 찾습니까? 자, 요거를 행태를요 생태론으로만 바꾸면 그대로 정답됩니다. 자, 생태론은 어디를 연구했어요? 후진국 연구학 맞죠? 자, 그리고 보편적 이론보다는 뭐? 중범이론 맞죠? 그 다음에 행정의 뭐야? 과학화. 정확하죠. 그렇죠?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태를 생태로 바꿔주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심화 이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자, 1번, 2번 다.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자, 교재 볼까요? 이거 오늘 봤던 내용인데요. 315페이지입니다. 심화책 315페이지 보시면 심화책 315 페이지 안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자, 참 16으로 바꿔? 있어요? 꼭 310 맞아? 자, 그러면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자, 거기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죠. 역사적 신제주의가 뭐예요? 자, 전체주의고요. 중범이론이죠. 중범이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주의가 전체주의죠. 요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가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NPM은 기업 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도 이 기업가적 정부 있죠? 기업가적 정부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은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지금 실제 출제된 문제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치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제도를 연구하는데, 근데 이게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자, 비공식적인 것까지도 같이 연구합니다. 자, 이거 기본 필기로 풀 수 있습니다. 기본 필기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죠? 응? 23? 22? 23? 오케이, 23페이지. 그러면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이거 다 뭐예요? 다 이거 정치 제도죠. 이런 것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 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이다. 자, 어때요? 맞는 것 같죠?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정치 제도인 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는데 이 부분에 틀렸어. 왜? 이것들은 모두 뭡니까? 유형적인 개별 정치 제도죠? 이거 뭐야? 이것만 말한 겁니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필로 지금 23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그 부분에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비공식적 측면이 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건 지금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제도주의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알아도 못 풀어요. 이걸 알아도. 자, 이해갔죠? 구제도주의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필로 22페이지가 비교해 보시면 바로 요거죠. 법령, 통치체제, 행정기관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요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야 맞는구나 했는데 아니었어.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해뒀다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행정의 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역사적 신제도 이름이 뭐야? 왜 역사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니까 그런 거야. 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유전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지. 그렇죠? 맞았고요. 이거를 깨는 게 뭔데? 단절 균형 모형. 알겠습니다. 이게 단절 균형 모형. 이겁니다. 그래서 심화해서 내면 요거가 출제하죠. 기본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제도란 공식적인 법규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전체와 관련된 관습을 말한다. 맞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그 학생들 Q&A를 받다 보면 늘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뭔가 요령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학원이기는 해요. 저 이제 운전면허 있습니까? 학원 다녔습니까? 거기 진짜 요령을 알려주죠. 진짜 요령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자, 이쪽은 어깨하고 딱 맞추시면 됩니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무슨 뭐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돼요? 또 그게 그런 거예요. 자, 나 참.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에 왕도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그냥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많이 외워보는 수밖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이제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도 그것만 딸랑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섭취가 안 되죠. 섭취가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 비타민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얄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다 빠져나간다대요. 다 빠져나간대 그게. 그리고 그래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된대. 근데 그걸 이렇게 알약을 막 오메가3 어쩌고 이게 그걸 먹으면은 다 빠져나간다네. 물론 그 남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본인이 문제 풀다가 본인이 알아내면 그건 자기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알려서 먹여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 응용도 안 되고.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자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 행태주의, 제도주의자하고 행태주의자하고 싸웠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행태주의자는 인간이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다? 선호 때문이다. 근데 제도주의자는 뭐라 했어요? 제도 때문이다. 알겠죠? 제도 때문이다. 자, 점심 때 일어나서 슬슬 겨우 나오는 게 좋은데 근데 아침에 나오는 이유는 제도가 아침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거든요. 자,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 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 자, 이거 즉 선호와 결과의 직선적 인과관계 이거를 지금 행태주의는 믿었거든요. 근데 신제도는 그것에 대해서 뭐를 제기했다고요? 의문을 제기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서는 거래비용 경제학.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주의 이거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경제학으로 기반을 한 거 세 가지. 거래비용 경제학. 그 다음에 공허선택론, 공유제 이론. 그렇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관행이 채택된다고 말했다. 이거 뭐라고 부르지? 아까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었을 때 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주셔야죠. 자, 이건 너무나 선호해요.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안 주셨죠. 왜요? 사람 분위기가 안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야? 사회적 정당성. 알겠죠? 내가 저걸 줘서는 정당하지가 않다라는 암묵적 분위기. 알겠죠?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 관행이 채택된다고 봤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이건 뭐라 불러요? 이거를 자,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그렇죠.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자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입니다. 경로 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 맞았습니다. 자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아니요 인정하거든요. 그 얘가 단절 균형 모형 그렇죠? 자 부정한다. 틀렸습니다. 단절 균형 모형.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다음 중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했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 자, 심야책으로 봐야죠. 몇 페이지인가요? 318. 자, 제 교재는 317에 있는데. 자 봅시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부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봉사 맞죠? 이 NPM은 뭐고요? 방향 잡기. 자 전통적 관료제는 노젓기. 자 그다음에 NPS는 봉사. 이거죠. 맞았고요. 기대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분권화는 조직 형태 분권화 하단에 있죠. 뭐예요? 이건 NPM입니다. 그렇죠? 자, NPM입니다. 그러면 NPS는 뭔데요? 협동적 조직입니다. 협동적 조직. 알겠습니까? 협동 조직. 전통적 관료제는 말 그대로 관료제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NPM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익 개념 봐봐. 공익 개념 보시면 NPM의 공익은 뭡니까? 자, 개별 이익의 총합이죠. 근데 NPS는 뭡니까? 담론의 결과거든요. 자, 담론의 결과. 이걸 공익으로 본다. 그렇죠? 그 표 자체를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이거 이렇게만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전략적 합리성. 그렇지. 합리성은 뭡니까? 아까 전통적 관료제는 뭐였어요? 계략적 합리성. 즉 합리성에 대해 별 생각 없음. 자, 그다음에 NPM은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그 다음에 NPS는 전략적 합리성. 맞습니다. 맞죠? 자,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그 표가 완전히 외워져야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 그다음 NPM입니다. 신공공관리론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정재 이거 맞아요? 아니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왠지 완전 또 삑할 것 같고 자, 만다가 또 분명히 삑할 거죠. 자,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거든. 자, 여러분들 언제 NPM이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긴다고 했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야. 국방, 치안.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걸 언제 맡겨? 그러면 맡긴 건 뭐예요? 정부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찾아서 넘긴다고 했지. 그래요. 그래서 자, 넘길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시장성 검증이야. 시장성 검증에서 이건 뭐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민간에게 주면 받아먹어 안 받아먹어? 받아먹어. 그럼 정부 할 게 아니었던 거잖아 지금까지. 정부 할 게 안 해도 될 걸 했던 거잖아. 정부 역할이 아니었어. 이해가시면 그러니까 국방 치안 주면 삼성이 할 거 아니야? 국방 치안 안 하지. 정부 역할이야 이거는. 이해가십니까? 이거죠. 그거기 때문에 자, 신공공관리론은요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긴 적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측면으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자, 행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시장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요렇게 풀 수도 있고요. 요렇게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러 24를 봐봐. 필러 24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적 관료제. 자, 전통적 관료제하고요. 그다음에 NPM하고요. 정부의 역할이 달라. 얘의 정부 역할은 뭐였었어? 노젓기죠. 자, 롤링이야. 근데 자, 얘는 뭡니까? 방향잡기죠. 방향잡기. 이 방향잡기가 스티어링이야. 이해가십니까? 이 방향잡기가 스티어링이야. 때문에 스티어링은 해야 돼. 그래서 가로 열고 스티어링 이렇게 해놨어. 롤링을 안 한다고. 롤링을 이건 한다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설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은 캐치가 안 돼요. 틀려놓고 왜 틀린지 이해도 못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죠. 그렇죠? 그렇구나. 개념이 정확히 잡힙니다. 자,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 나왔죠. 자, 고객은 능동이 수동이었어요? 그렇죠. 자, 파란색 갤럭시 못 삽니다. 자, 그렇죠. 자, 이거죠. 수동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자,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한다. 우리 정부가 다시 태어나자. 이거 뭐죠? 정부 재창조. 자, 누가 만든 건데요? 오스본과 게블러. 자, 이걸 기업가 정부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재청, 기업가 정부. 기업가 정부. 자, 정부 재창조. 이게 바로 NPM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 책임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가 삼성, LG의 역할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삼성, LG의 역할을 하면 이익에 민감하겠지. 그러면 무궁화호 없애지. 이해가십니까? 무궁화호 없애. 그러면 자,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알겠죠? 이거죠.
한국전력이 산속에 외딴 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전기를 공급 안 하죠. 왜냐하면 자 산속에 외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 사시거든요. 거기까지 전기 넣으려면요. 전봇대 하나 꼽는데 50만 원인데요. 이거 10개 꼽아야 되거든요. 10개 꼽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 들어가요? 500만 원 있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달에 5천 원어치 전기 쓰거든요. 500만 원어치 전봇대 꽂아가지고 들어가면 한 달에 5천 원씩 쓰면 한국전력 사장이 할래 안 할래? 안 하죠. 그럼 거기 전기 안 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 촛불 켜고 살다가 자 불나가 돌아가셨어. 알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자,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봇대 10개 꽂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뭐 행정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경영학과 행정학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치관 자체가 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할머니 돌아가셔야 돼요? 불나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런 마인드라면 그렇죠?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죠. 자,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로는 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 그렇죠. NPM은요 정부가 뭐 하는가 돈을 벌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사용해 대신 돈 내. 이거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 돈 내. 이겁니다. 경쟁의 원리 그렇습니다. 이 경쟁 무슨 경쟁하는 거야? 내부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필로 24페이지. 필로 24페이지를 보시면 내부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 내에서 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경쟁. 그렇죠? 그거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영화 확대. 그렇습니다. 규제 하나 틀렸다. 규제 완화죠, 완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보기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또 나왔습니다. 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에 대한 봉사 정확하죠? 신공공관리론은 NPM은 정부 역할 노젓기보다 스티어링 맞죠?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자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신공공서비스론은 참여적 민주적 거부를 했습니다. 민주를 원하기 때문에 민주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했다. 뒤집어진 설명이네요. NPM이 자 바로 이 행정의 공공성을 경시했죠. 이거를 NPS가 재조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기억 니은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